네,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상승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는 2차 전지만 홀로 가던 시장에서 반도체, 바이오, 어제는 또 리오프닝이 움직이기도 했었죠. 조금 더 확산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현 구간에서의 실시간 특징지 무엇이 있는지 손여로 팀장, 전덕화 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특징지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도 핵심은 시스템 반도체다. 상반기 바닥론 그리고 마이크론 감산 이후 더 불이 붙고 있는 반도체주인데 사실 지금 경제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다면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셔요. 그리고 주가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우리 시청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가 핵심인지 조금 더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독 최근에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 특히 변동이 큰 종목들의 공통점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굴곡지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가 뭐 감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급이 과잉됐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또 떨어진다거나 하면서 투자들을 감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 회복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그거의 캐펙스에 대한 투자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공정 장비, 뭐 소재 이런 기업들, 전공정 장비, 소재, 부품 이런 후공정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후공정 애들만 먼저 움직이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결국에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 자체가 후공정으로 많이 밀려났어요. 원래 전공정에 있던 것들이 후공정으로 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후공정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장비 공급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공정이 바뀌면서 사이클이 이제 전공정, 뭐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공정, 소재, 부품, 전공정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그게 좀 요번에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또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뭐 SFA 반도체라거나 뭐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후공정 업체에서 아직 좀 덜 움직인 기업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부각이 안 된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미세화 과정에서 지금 후공정에 대한 그 영향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 보고 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SF 반도체, 미래 반도체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이 유독 컸어요. 항상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뭐 투자를 한 해 만에 하면은 콩고물을 이 중소형 업체들이 많이 먹잖아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종목들이 오르는 겁니까? 네, 우선 좀 여태까지 2주 정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네. 트리거 뉴스는 아무래도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무상 장비 대여가 가장 좀 트리거가 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발 가장 강한 수혜를 있겠지만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SFA 반도체나 뭐 미래 반도체나 알파홀딩스 등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 수를 입었나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과거 이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SFA 반도체는 주요 매출처 패키징업을 영위하고 있는 후공정 업체죠. SFA 반도체의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 피로감을 보일 때는 SFA 반도체가 수혜를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유일 메모리 A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감사 보고서 이슈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좀 카나리아 바이오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지연 뉴스가 나왔을 때 10개 중에 사실 3개는 우리 예상대로 되지만 7개 정도는 감사 보고서를 잘 제출합니다. 그래서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감사 보고서를 잘 제출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뭐 알파홀딩스가 이제 투자 환기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매매를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좀 갖고 있는 테마가 많아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뭐 가온칩스가 대장이지만 예전에 한창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M&A 기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도 대상 기업으로 됐을 만큼 그다음에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이제 또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로도 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알파홀딩스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알파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차라리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미래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앞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저희가 2차 전지 장비로 가야 된다. 소재는 좀 많이 올라서 장비 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커질 수가 있고 또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K칩스법도 오늘 또 그렇죠. 나오는데 그럼 장비주들의 반응이 조금 더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이제 뭐 시설이 만들어지고 벽돌 네. 짓고 공장 만들면 그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장비다 장비잖아요.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비 업종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공정이 결국에는 이 미세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 AI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5G, 6G,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또 이제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이번에 마이크론테크 실적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2025년부터는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한 1년, 2년 정도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언제 또 아직 바닥 아니었던 것 같아 하면은 또 주가 빠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은 뭐다? 이 후공정 업체들의 가동률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업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 업체 주가가 계속해서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지까지는 우리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후공정 업체들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주류를 꼽아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 키워드가 나왔어요. 장비 이야기도 있었고 후공정 이야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두 분에게 한번 다 여쭤볼게요. 지금 나라면은 반도체 쪽에서의 포트를 늘려보겠다. 그것도 장기 혹은 단기 어떤 종목으로 갈 건지 각각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저는 조금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믿고 아무리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랑 2차 전지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K치스법이 나왔으면은 어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높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가 투자가 촉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우리 이런 기대감이 실적에 정반영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4월 달에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다가 그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4월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4월 초반까지는 좀 상승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좀 전강 후약의 장세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신 분들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 위치에서는 장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은 실적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시고 뉴스를 잘 찾아보실 수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IR 담당자랑 통화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분야가 한다면 소재가 괜찮지만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소재에 밀려서 장비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막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무던한 투자 스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장비가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선은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실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1,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 옥석 이후에는 그 옥석으로 구분된 종목은 연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일호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좀 나름 그 적극적이신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가겠다는 좀 신중함이 보이네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가지고 1,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판 다음에 네. 다시 사시라는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적극적인 거였군요. 아, 저는 뭐 지금부터 무조건 모아나가세요. 약간 이런 게 좀 적극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약간의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고. 전덕화 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말씀하신 큰 결은 틀리지는 않아요. 네. 큰 결은 틀리지는 않는데 일단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몰리고 그러면은 있죠. 일단은 참여는 해야죠. 네. 저만 빼고 이렇게 놀게 둘 수는 없으니까 나도 시장 보고 있다. 물려도 이렇게. 같이 물리자. 네. 네. 그래서 같이 일단은 지금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또 바닥론이다, 아니다, 더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한번 또 중간에 눌러줄 수는 있다. 그런 타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에서 나온 수급들이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저만 빼고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저희도 거기서 좀 찾아보는 게 좋아 보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양디지텍이라는 종목 좀 많이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회사길래요? 한양디지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얘가 이제 후궁정 외주를 받는 회사예요. 후궁정 외주를 받는 회사인데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삼성 쪽에서 또 가장 좋은 게 삼성 쪽에서 준 것만 하면 돼요. 얘네가 굳이 뭐 할 게 없이 삼성 쪽에서 준 물량만 해서 다시 삼성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얘 실적이 떨어지면 반도체 후궁정이 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아직 아니구나. 아니면 좀 많이 돌아간다. 가동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증설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괜찮구나. 이렇게 좀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과 또 연관이 있는 한양디지텍이 이번 투자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손예로 팀장님도 종목 전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다음 걸로 패스할까요? 저만 빠질 수 없죠. 저도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종목은 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업종 계열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몰레드, LCD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최근에 어떤 소프트웨어는 사실 AI 소프트웨어랑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하드웨어는 결국 모입니다. 이제 LCD, PCB 기판이나 OLED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OLED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올 것이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LG 전자로부터 차입을 하면서 OLED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제 어떤 의욕을 표출했고요. 중국이나 일본이 OLED 산업을 도산하면서 국내 OLED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내 OLED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제 뭐 세계 1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 연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1% 증가하면서 그런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뿐만 아니라 D&T와도 297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반도체 및 2차 전지의 동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시장, 국내 시장의 일간 변동성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지만 네. 안정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인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한양디지텍 나와봤습니다. 반도체 이 시장에 여러분들도 참전하신다면 이런 투자 포인트 가져가 보시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저평가 해소됩니까? SK이노베이션이 강세예요. 유독 저평가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SK이노베이션인데 수율 문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정말 올해는 이를 탈환하고 그러니까 벗어내고 탈피하고 나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수요 문제 자체가 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집니다. 그렇죠. 원래 해소되는 문제인데 이제 워낙 또 SK 같은 경우에는 SK온도 그렇고 이노베이션 플랜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대규모 투자를 막 진행을 했었다 투자한 보니까 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습하고 계속해서 가동률도 나오고 그래서 인력도 충원이 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또 더 고질적인 문제에서 또 거기서 탑을 찍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번에 또 반등이 더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문제 자체도 사실 2차 전지 시장이 전방 시장이 굉장히 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점 괜찮아질 거다라는 의견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SK 온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시세가 그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뭐 석유 그런 자산 가치보다 배터리 쪽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원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오늘의 급등의 원인은 뭐 이런 저평가 해소 이야기도 있지만 주주환원 검토상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네, 우선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20% 이상 상승의 사유를 찾아보라고 하신다면 전 두 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기장 마감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유상증자 관련 공시를 했는데 네. SK온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제3자 유증을 했습니다. 이제 저명 투자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통 호재로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 P, 이스트브리지 파트너스, 사우디 국립은행 자회사 S&P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을 봤을 때 제가 이제 SK온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HTS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도 한 4분의 1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온전하게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SK 이노베이션 투자를 조금 주저해 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명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달해 줬고 앞서 해주신 것처럼 수율 문제도 개선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좀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투자자들 좀 투자 관심을 좀 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실적은 4분의 1가량 정도인데 시총이 10분의 1입니다. 그럼 저평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목표가를 지금 얼마를 잡냐라고 뭐 물어보신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어렵겠지만 시가총액과 실적을 기준했을 때는 그래도 한 23만 원, 24만 원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처럼 저평가 꼬리표 때문에 가지 못한 종목을 매매해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뒷심이 약해요. 이런 종목들이. 왜냐? 위에서 버티고 버틴 분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그 매수가에서 자꾸 팔아버리니까 매물대 계속 부딪히는 그 아픔을 겪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전덕화 팀장이라면은 그래도 현 구간에서 버리기는 좀 아쉽다. 계속 쭉 들고 가시겠습니까? 쭉 들고 간다기보다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또 같이 참전을 해서 네. 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실 SK온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이제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이제 같이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 분할하면서 주식 하나도 못 받는데 이 성장 가치를 내가 이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좀 디메리트였단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메리트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점진적으로도 뭐 단기적 과열 조정을 거치더라도 조금 더 업사이드를 좀 늘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IPO 이슈들도 계속해서 또 나와줄 거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또 이번에 나온 게 확정은 또 아니거든요. 확정되는 이슈들과 함께 또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아시겠지만 많이 그렇게 지주사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서 권유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너무 저평가돼 있던 종목인데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들어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 분할 이후의 매수.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분할 후 매수예요, 아니면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트레이딩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SK 이노베이션 정리해 드렸어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섹터별 순환 매장 다음 타자는 바이오일까요? 오늘 장 바이오가 강한데 손유리 팀장님, 오늘 네. 눈에 띄는 바이오주 카나리아 바이오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해야죠.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카나리오 바이오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했었는데 네.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언제 개선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한 2주 정도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2주? 그때 이제 서정지 회장의 셀트리온 복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가 좀 맥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 복귀 뉴스가 나왔고 주초회가 끝나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라 판단되고 있지만 그 주변의 기술력과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신 분들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예전에 뭐 현대사료, 제약바이오 기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분이 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헬릭스믹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뭐 하한가를 가고 혹시 뭐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뭐 비적정이 맞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뭐 다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제때 카나리아 바이오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불확실성은 확실히 제거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나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접근했던 외인과 기관들의 투심에 찬물을 뿌리진 않았으니까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발굴에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이야기가 하나의 맥점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좀 이 감사 시기에 불안했던 게 있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최근에 삼천당제약의 뭐 삼상 동등성 이야기 있었고 에이베 바이오 오늘 뭐 일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 좀 이런 임상이라던가 추후에 나올 모멘텀에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는 좀 반응을 해주는. 네, 예전에도 사실 임상 관련 이슈들은 계속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맞아요. 잠깐 근데 분봉에서 잠깐 이렇게 딱 오르고 다시 내리고 이런 모습 보여줬다 보니까 사실 요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금리를 뭐 연내 인하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주들도 너무나 그동안 시장에서 눌려 있던 것들이 조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눈이 돌리는 거는 아닌가.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당장 올라가는 임상 관련 애들이 갑자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반영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예전처럼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다만 좀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네. 이게 FDA 가속 승인 신청 이제 지침이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요게 발표가 되면은 사실 항암제 쪽 애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불특정 다수를 해야 되는 것과 또 단독으로 하는 것과 이런 임상들을 두 개나 뭐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게 임상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또 시장에 또 찬물을 뿌려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일정은 이제 지금 초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5월 26일 날 또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좀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종목들을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FDA 가속 승인 지침 초안 발표 이것도 하나의 투자 이야기로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어제는 뭐 리오프닝 살짝 움직이기도 했고 또 바이오가 움직이잖아요. 포트에서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저는 종목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만약에 그 세 가지 섹터 안에서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30, 반도체 50, 제약 바이오 20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막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다가도 외인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 나오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점을 2번 정도 이탈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좀 꾸준히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대세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한 비중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옥석에 대해서 풀어보라라고 하시면 한 2시간 정도 풀어볼 수 있는데 어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감사 보고서 다 제출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겠지만 우리가 괜히 매수했다가 실패했을 때 실적 탓을 하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어떤 임상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계약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제약바이오 특유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20%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특징주들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